네, 7월 25일 금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밖에 폭염주의보라서 정말 덥습니다. 좀 늦게 찍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도 제가 좀 최대한 시원하게 이번 주 마무리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6월 들어서 정말 장이 불국장, 슈팅 종목들이 난리가 났는데 7월 달에 조금 조심을 했죠. 제가 숨 돌리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문제는 이번 주 들어서 한미 협상이 좀 삐걱대고 또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인들의 걱정이 좀 심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전히 큰 흐름상 바뀐 건 없어요. 이슈들은 우리가 보면서 과정 관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큰 흐름상 우리 흐름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사이클 자체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우리 포트도 물론 문제가 없지만 잘 홀딩하고 과정 관리 해주시고, 새로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다음에 큰 상방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실적 나왔던 알파벳이 올랐고요. 테슬라는 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자, 미일 관세 타결된 이후에 트럼프가 더 자신 있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경계된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미일 협상이 좀 호구지단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면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협상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미 협상과 정책 우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포트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재미없는, 원래 금요일 날은 매수가 조금 약해요. 근데 그래 등락될 수 있지만 큰 흐름상 외국인도 샀고 시장 빅수급도 잘 넘어가는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자, 달러 인덱스를 97.3, 10년물 금리는 4.38, 어제 살짝 올랐다 떨어졌는데, 이 묵직한 매크로를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큰 추세가 바뀔 때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 말 올해 들어서 다들 미국 할 때 우리나라 큰 판이 변했다. 가장 크게 봤던 큰 판 변한 시그널이 달러 약세였어요. 지금 보면 미국이 정시가 신고가입니다. S&P든 나스닥 신고가고 트럼프가 되게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는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큰 흐름 바뀐 게 없다니까요. 자, 이슈들은 저희가 과정관리 하면 되니까 여전히 비미국 내에서 우리 불국장 하반기를 크게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왔던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문제인데 괜찮게 나왔어요. 자, 7월 달에 서비스업 PMI도 55.3, 얼마 전 소비 판매도 괜찮았고 관세양 때문에 걱정했지만 소비 괜찮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제 볼만한 거는 유럽연합 ECB, 이르가르드 총리가 금리를 동결했어요. 지금 유럽과 미국이 관세 협정을 막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관세를 좀 더 복귀하면서 2.15로 금리를 동결시켰고요. 자,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국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 증시가 중요하고 컸던 일본 관세 타결 이후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그 협상을 봐야 됐던 거래요. 중요한 거는 대미 투자 5,500억 불, 여기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약간 호구지단 거 아니냐는 쪽으로 시각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반응은 이제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 에러건도 트럼프는 오늘도 휘두르고 막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트럼프의 앱스타인 얘기도 드렸지만 정시 기준으로 보고 좋지만 제가 정도나 썰림 봤을 때는 여전히 경계하는 그런 포인트를 깔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느껴주시고, 실제 트럼프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54%였어. 근데 직무수행 지지율이 37%까지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정시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반대되는 흐름들을 좀 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 트럼프가 일본 봐봐. 일본이 돈을 저렇게 많이 투자하니까 관세율 내가 많이 낮춰줬잖아. 돈으로 관세율을 낮춰봐. 우리나라랑 유럽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호주도 미국 소고기 수입해. 빨리 시장 개방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좀 문제가 있겠지만 30개월 이상 되는 미국 소고기는 수입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방 압력 받으면서 좀 그쪽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이유, 유럽도 15% 관세를 목표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혹시 결렬되면 너네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보고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말고 유럽과 중국과 호주와 딴 쪽에 비미국 쪽에서는 경제링크 되게 막 맺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정상회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볼만한 거는 뭐냐면 이제 8월 7일까지 유로 봐야 되는데 살짝 늘어져서 LVMH, 다들 아시는 루이비통 회장이 아르노인데,
이분이 열심히 다니면서 트럼프 친문을 과시하고 유럽 쪽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일본인데 5,500억 불이 막판에 올랐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 일본에서는 별로 반박을 안 해요. 야, 호구지 됐다 보는 데가 많은데 실제 이렇게 투자를 크게 한 다음에 수익이 나면 90% 미국 주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들 보면 쌀개방이라든지 농산물, 항공기 100대, 미국 무기 수입을 수십억 불 하겠다 이런 것들 빼고 가장 크게 봤던 거는 일본 자동차 보호에 성공했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시장에서는. 실제로 미국 차를 개방해봐야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미국 차는 안 사요. 그리고 자기 나라 차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저는 판단하는 것 같고, 숫자를 비교할 만한 게 뭐 있냐면 작년 24년 기준으로 일본의 대미 수출액 1,400억 불이었습니다. 1,400억 불에서 만약 관세를 10% 맞았다 하더라도 140억 불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5,500불에 90% 미국 준다면 더 큰 손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일본에 있는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 여기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니야,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게 아니라 미일 간의 동맹이 더 강화했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약간 지전한 그런 면이 있었고, 근데 이게 5,500불 어떻게 해석했냐면, 얘들이 이제 어제도 배선트 얘기했지만, 야, 일본 돈에 분기마다 봐서 제대로 안 하면 다시 25% 올릴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5,500불의 대미 투자액은 국책의 금융기관과 보험기관 일단 제공을 하고 지출을 당장 1, 2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한 거다. 어떤 약속이냐면, 미국에서 돈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때 일본 기업이 가서 필요에 따라서 대출도 하고 보증을 하겠어. 돈을 꽂아주는 건 아니야. 그렇게 일단 신문에서 났어요. 어제 말했던 미국의 스탠스와 살짝 다르죠.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좀 과정을 봐야 되는 부분에 유럽이나 우리나라 보고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한미 협상인데 1,000억 불을 준비했다 했는데 미국은 4,000억 불 요구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려가 생기고 있잖아요. 실제로 기분도 좀 나쁘지. 어제 갑자기 2대2 통상회담 한다는 베센트도 갑자기 자기 사정 내면서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일정을 보면서 내려가 참고해. 근데 베센트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스톡홀름 날아가서 미중 실무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주말에는 골프 친다고 막 얘기 나오다 보니까 못 만날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그다음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사람은 약간 성향이 트럼프랑 다를 바 없습니다. 대커치인데, 자, 미협상 숫자 보고 너네 한국 많이 놀랐지라고 하는 게 약간 놀리는 느낌이야.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건데, 이 한미 협상이 이런 거는 또 정치고 외교다 보니까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통상대책회담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러트닉 하고 있는 실무진이 미국 가 있으니까 막바지 회담에 중요한 국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했고요. 산업부 장관에서는 우리 갖고 있는 카드가 미국 필요한 반도체라든지 우리 조선 산업이라든지 특히 배터리에서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이나 2차전지가 올랐던 단기 수급 영향이 좀 됐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제가 막 설명드리고 예상을 하는 것보다 시장을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적으로 출렁거리고 불안한 분이 계시겠지만 큰 흐름상 빅수급, 우리 빅스윙 기준상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근데 8월 1일이 아니라 25% 한번 맞고 다음 주에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분은 어제 파트 2에서 어떻게 하란 말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우리 추세상, 시장 추세상 우리 포트는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는 여전히 지표 종목이 괜찮고 다른 거 떨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자, 그 특이한 거는 이제 파월을 제가 7월 30일 날까지 경계되는 기준으로 깔아두고 있다 마치 여러분 드리고 있는데, 파월이 많이 좀 지금 쭈구리가 됐어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제 연준 공사 현장을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연준을 직접 대통령이 찾아간 경우는 역사상 4번밖에 없대요. 그 3번은 그냥 그 포뮬라에 간 거고, 어제 트럼프는 왜 갔게요? 당연히 파월 공사 제대로 하는지 돈 그렇게 많이 쓴다는지 막 그걸 질책하러 갔겠죠. 가서 또 뭘 하면서 금리만 내려라, 네 할 일은 금리만 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약간 무시를 했습니다. 약간 좀 여전히 저는 정치가 간섭이 안 된다, 독립세손이라는 말씀을 드려도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낙관적으로 보는지 반응이 별로 없죠. 하지만 저는 계속 7월 30일 날 FOMC 파월을 보면서 어떻게 가이던스를 나는지를 계속 경계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에러건트하고 괜찮은데 괜찮을라나.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보는 분은 이렇게 챙겨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시장 기준이니까요.
자, 금가격은 3,364불 괜찮았고요. 비트코인 좀 빠졌어요. 비트코인 아까 보니까 좀 더 떨어지는 게 좀 빠르거든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계름. 여전히 비미국은 이틀 동안 관세 노이즈가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빠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유로 금리 동결 얘기 드렸고요. 선물이 괜찮았고, 자, 니케이는 42,000까지 신고가 근처 갔다가 오늘은 자동차도 그렇고 지수가 한 조금 빠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상적이에요. 자, 신고가 나오고 다음 주에 미중 관련 실무지 협상이 있는 중국, 홍콩 중국 증시도 1% 살짝 하락하면서 등락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 코스닥 특히 개인들 수급이나 투심이 조금 더 약한 이쪽에서 출렁거리는 면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주상 문제는 없어요. 자, 지금 코스피도 박스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7월 등락 이후에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금주에 조금 더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금요일은 매수가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오늘 드렸는데 며칠 동안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가 1300개다 1400개다 완전히 급락하고 아작날 때 나오는 그런 하락 종목수가 나왔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 뭐냐면 여전히 개인들이 이런 이슈에 많이 민감하고 극장한 분이 많이 계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 주를 좀 봤습니다. 물론 큰 추세상 외국인이 보든 빅머니들은 대형 주주를 컨트롤하면서 추세는 나쁘진 않았어요. 자, 오늘 올랐던 건 아까 전에 협상의 카드로 선택했던 조선방산이나 2차전지 좀 트레이딩 올랐고요. 네카오 같은 건 기술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딴 하이닉스라든지 우리 것들이 알트윈 좀 빠졌는 부분이 있었죠. 자, 어제 얘기 드렸던 우리 현 정부의 정책 딜레마,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제발 국민 간보기 하지 말고, 간보기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작년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했다 봅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금 요번에 대주조건 10억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가세에 대한 딴지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이 진성준 이분이 정말 우리 고생 많이 시켰거든요.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고생시켰던 분인데 오늘도 한마디 하면서 야, 배당소득 분리가세는 부자만 1%만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 진짜 대주조건 10억이든 앞으로 5천씩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파는 분도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왜 우리나라 그 이통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큰 반향성 여전히 큰 분위기는 그대로 가는데 배당소득 분리가세에 대한 의지로 저는 파악하는데, 야, 국민이 투자하게 만들어야지. 국민이 투자해서 정시로 자산을 벌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기업도 살고 나라가 정상화된다. 부동산 누르는 차원에서 야, 금융권들 너네들 계속 주택 그 대출 가지고 이자율과 장난치지 마, 이런 얘기 됐어요.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삼류입니다. 좀 진성준 같은 분 그런 말을 좀 많이 느끼는데, 근데 올해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수용 같은 의원들이 되게 개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 분명히 작년과는 같지 않을 거라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류이기 때문에 더 스마트하게 빨리빨리 증언한다 봐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는 올해 초부터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빨리 변하고 시장에 적응되는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APR도 지금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식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들에 대해서 확장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좋은 흐름도 파악하시면 좋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정시 부양, 경기 부양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런 간보기 너무 하지 말고 작년보다 훨씬 빨리 될 거라 보지만 우리도 너무 간단하게 단타 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큰 상방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정권 거래세율을 0.2%까지 인상한답니다. 저는 해도 괜찮다 봐요. 오히려 단타 치는 분들 단타도 지양할 수 있고 금투세 폐지하려면 정권 거래세 올려주는 것은 전 정상이라 봅니다. 자, 환율 1377원. 저 외국인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에 겁나는 분들이 좀 팔았지만 외국인은 현선물 그 양시장 다 사면서 끝났어요. 그 파생 포지션 보고 있는데 파생도 여전히 크게는 상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서도 꾸준히 사고 있는 흐름들, 대형주 위주로 사는 흐름들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포트도 다 괜찮았어요. 자, 간단하게 오늘 종목들은 크게만 짚고 넘어갈 텐데 하이닉스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증권사에서 엄청 좋은 보고서 많이 나오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전히 물론 지수로 보겠지만 삼전이 나아요. 외국인의 롱숏과 사이클을 만드는 먹거리 내에서 저는 삼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 은민용 모멘텀을 얘기 드렸어요. 은민용 모멘텀.
얘기 말씀드리고 관계된 종목 되게 드렸는데 오늘 좀 출렁거리긴 했어요. 그런 것도 오히려 신규 들어온 분들이 좋게 볼 수 있는 흐름이고 큰 추세상 계속 저희는 괜찮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민형 모멘텀 하반기 보자. 이건 아무도 안 볼 때 23년도 그랬지만 저는 추세가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종목도 찍어서 특히나 이건 우리 가장 큰 대장 알테오젠. 알테오젠 오늘 좀 빠졌던 이유가 머크 할로자임의 특허 이슈가 몇 개 있는 게 잠깐 늘어졌고 이거 진짜 많이 본 분 많으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 혹시나 15개 걱정돼서 미리 살짝 팔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추세는 여전히 괜찮으니까 제가 오히려 추매 밴드까지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APR이 있죠. 제가 배당을 받은 거는 작년 상반기쯤에 은행이나 자동차 얘기할 때 배당 얘기 드렸지. 배당을 지금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정석적으로 아침 배당 다 받으셨기 때문에 2% 3% 현금으로 꼽힐 거예요. 우리 APR 잘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죠? 로보테마도 우리 포트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원기옥들. 자,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갖고 있는 협상에 대한 그런 내용과 종목보다는 업종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사이클을 잘 탄다 봐요. 사이클 잘 타는 측면에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 시팅 이후에 7월 등락기 신혼 가운데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핸들링 하면서 맞춰가면 됩니다. 자, 멤버십 가입주신 새로 오신 쏭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분도 예전에 아시던 분 같은데 환영합니다. 자, 금요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불국장 개별 이슈 부각됐지만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잘 쉬시고 파트 2 넘어갈게요.